이 환자분은 솔직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두꺼운 부분이 있죠. 이 두꺼운 부분이 위로 올라왔고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하고 다른 부위와 경계선이 확실하고 그래서 야, 이게 얼마만큼 좋아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를 제가 저 자신도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교대 화상흉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이 환자가 어렸을 때 화상흉터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상흉터를 좀 가리려고 문신을 시도를 했었고요. 문신을 한 결과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치료를 계속 하려고 알아보던 차에 피부 이식과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저와 만나게 돼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조금 흉터 위에다가 문신을 했기 때문에 치료 방법 또한 좀 약간 다른 환자들하고 많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5년 저한테 처음 왔네요. 15년 3월에 처음에 왔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화상흉터를 입은 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문제는 문신 색깔이 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껍다는 거, 그 두꺼움이 약간 우글거림도 같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컬러가 좀 많이 다르고 이 두꺼움 자체가 좀 당김 현상까지 있었다는 거. 이 환자는 특이하게 당일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신 날 바로 결정을 하셔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피놀셀 치료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좀 높여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터 밑으로 두꺼운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철판처럼 단단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꺼우면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흉터 밑으로 딱딱함이 있는 흉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밑으로 두꺼워지는 현상들이 있는 흉터들이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흉터가 위로 자라서 위가 두껍게 보이는 흉터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할 때 이 환자는 조심스럽게 제가 문신 제거하는 레이저를 피놀셀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부분에다가 트리암 주사를 같이 했고요.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이 좀 피놀한 부분이 좀 가렵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수술 후에 좀 가려웠기 때문에 제가 한참 동안 치료 부위를 좀 식혀주는 치료를 제가 좀 시도를 했습니다. 쿨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서 약간 가려움이 있었던 것 말고는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고 나서 드레싱 하는 치료는 바셀린으로 했고요. 바셀린을 한 5일 정도 제가 유지를 하게 했어요. 바셀린을 5일 정도 붙여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진물이 다 말라붙어서 동글동글한 딱지들이 다 생깁니다. 그 위에 듀오덤을 붙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듀오덤을 한 5일 정도 붙여놓고 5일 뒤에 이제 떼게 되는데 뗄 때 좀 약간 10일 정도째가 되니까 그때 이제 좀 간질간질한 게 있죠. 일부는 딱정이가 떨어지고 일부는 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첫 번째 치료를 하고 바셀린하고 듀오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열어놓고 계속 보습만 하게 됩니다.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 첫 번째 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제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시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7월 달로 갔습니다. 이때 제가 피놀셀 두께를 없애는 게 만만치 않다고 제가 느껴서 에너지를 제가 처음에 높여서 사용을 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더 훨씬 많이 높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문신을 했을 때 그 색소 빼는 레이저를 이번에도 두 번째도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O2 프락셔널도 당연히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그 두께를 낮추어주는 주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 환자는 계속 반복해서 아주 복잡한 치료를 한꺼번에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치료하고 나서도 또 첫 번째처럼 똑같이 또 가려웠어요.
다시 쿨링 치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는 듀오덤을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듀오덤을 오랫동안 붙이게 했습니다. 제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게 하려고 듀오덤을 그냥 붙이고 있게 한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붙이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꺼운 것이 색소 빼는 레이저를 해가면서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상 색소 빼는 레이저는 한 번 하고 나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게 2달, 석 달, 넉 달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색소를 순식간에 에너지를 많이 줘서 그걸 깨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먹는 과정이 있어요. 색소가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먹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먹는 과정을 잘 고려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백반증처럼 색깔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탐식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식작용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횟수를 조절을 하고 에너지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치료합니다. 9월 달에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치료를 할 때는 4달 만에 치료를 했는데 이때도 피놀셀 에너지는 최고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색소 빼는 레이저도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암 주사도 같이 제가 사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도 환자가 똑같이 가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쿨링 치료를 했고요. 이때부터는 제가 세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는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시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흉터가 두껍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당김 현상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꺼움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움을 어떻게 부드럽게 얇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 꼭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답변을 해줘라. 제가 어떻게 환자한테 얘기했냐면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초가 가려움증이 있었어도 가려움증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흉터를 치료를 하는데 가려움증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1초라도 간헐적으로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번째 왔을 때는 의사가 봤을 때 두꺼운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환자 입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환자가 많이 좋아졌다는 뜻은 이제 치료의 해결 방법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때 치료를 이제 조금 낮춰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는 제가 피놀셀 에너지를 높여서 했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조금 낮춰서 했어요. 그리고 색소 빼는 레이저를 안 하려고 하다가 피놀셀을 해놓고 나서 다시 이 색소 빼는 레이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처럼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색깔이 좀 남아있을 법한 부위를 선택적으로 몇 군데를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암 주사를 같이 했습니다. 두꺼운 곳에. 이번에는 두꺼워진 부분 때문에 제가 바셀린 드레싱을 3번이나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이제 이때는 그 색깔 빼는 레이저를 제가 Q-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얘기는 그 Q-스위치 사용한 부분에 좀 약간 다른 부분보다 좀 두꺼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트리암 주사를 좀 조심해서 놨고요. 16년 1월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5번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4번째는 조금 피놀셀 할 때 에너지를 좀 줄였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살짝 다시 높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께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치료를 하고 나서는 환자가 약간 좀 피가 좀 딴 때보다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치료고 5번째고 아직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두꺼움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4번째 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한 스톱 조금 높게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많은 구멍에서 출혈이 있었어요. 4번째보다는 출혈이 좀 많았다는 뜻입니다. 4번째보다는. 환자를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압박을 이용한 지혈. 그리고 이제 제가 연고를 5번째부터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피놀셀을 이제
5번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피노셀 저희 병원에서는 5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5번 하고 나서 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제가 4번째와 마찬가지로 바셀린을 3번 동안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5번째 하고 나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5번째 하고 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 가려웠어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색소 빼는 레이저도 하지 않게 되고요. 피놀셀은 이제 끝났고 CO2 프락셔널 레이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했어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스테로이드 처방을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르냐면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당연히 두꺼움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합니다. 다시 두꺼워지지 말라고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바를 때 제가 2주는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2주는 쉽니다. 또 2주는 계속 바르게 하고 또 2주는 쉬고요.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생치료 하러 왔을 때 제가 상태 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편안하게 재생치료를 했습니다. 5월달이 돼서 두 번째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지금 4번째까지 하고 5번째, 첫 번째 그 재생할 동안에 색소 빼는 레이저를 안 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그 재생 치료를 할 때, 3번째 할 때 한번 봐서 안 없어지면 그때 한번 추가를 한번 할게.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치료를 할 때가 됐습니다. 8월 달에 딱 왔는데, 보니까 벌써 색소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없겠다. 아직 좀 살짝 남아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상태가 이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그 색소 빼는 레이저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 없어질 것 같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데 있죠? 요거는 뭐 밑에 핏줄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두꺼움이 살짝 남아있어요. 컬러가 많이 틀리고 시간 지나면서 좋아질 거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자가 이제 8월 달에 치료하고 10월 달에 왔네요. 이 환자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피놀셀 할 때만 4달 만에 왔고 그 다음에는 뭐 또박 2달 만에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연고를 많이 처방을 했고요. 이때는 제가 촘촘하게 했습니다. 치료를 촘촘하게 하고 나서 좀 진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진물이 좀 많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CO2 프락셔널 레이저 요것도 느렸다 줄였다, 깊이도 깊이 했다 얕게 했다, 그것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를 12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때도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처방을 하면서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번에는 상태가 저번에 할 때보다 좀 안 좋다. 4번째 재생할 때보다 요번에는 좀 안 좋다.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 뭐 환자가 다행히 가려움증이 없었어요. 17년 3월에 왔을 때 의사가 가려움증이 이번에 없었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편안하게 치료를 했어요. 아주 상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들어갑니다. 두꺼움이 좀 있었어요. 이제 환자분께서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모든 환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부위 있죠? 다시 한번 처음 사진으로 갈까요? 여기 보면 흉터 부위에 화상 흉터가 있으면서 털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돼요. 흉터 부위에. 나중에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없어졌던 부위 안쪽에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런 데 이렇게 털이 안쪽으로 자꾸 좁혀져서 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피부를 재생하는데 그 털 뿌리의 그 루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피부를 재생하는 총 본부가 있어요. 털뿌리에. 그래서 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고 화상 흉터가 좋아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재생 7번째 할 때 털이 없었던 부위에서 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환자가 털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자꾸 범위가 좁혀지면서 흉터가 더 좋아지도록 오더를 하는 것이에요. 그 털뿌리에서 재생을 좀 정상 피부와 똑같이 좀 재생을 하세요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8월 달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할 때 자 보세요. 이게 처음 사진이고 이게 오늘 사진입니다.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처음과 비교를 해서 두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한 1년 전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색깔도 많이 좋아졌고요. 두께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8월 달에 했고요. 9월 달엔 나와서 제가 상태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요 밑으로 두꺼운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연고를 처방을 요번에는 했어요. 요때 연고는 어떻게 했냐면 필요할 때마다 바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환자가 두꺼운 부분에 필요할 때마다 두꺼워지면 바르라고 그때 제가 처방을 했어요. 11월 달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3월 달에 왔는데요. 이때도 뭐 비유된 건 없었고 보습은 계속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왔고요. 18년 9월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솔직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두꺼운 부분이 있죠. 이 두꺼운 부분이 위로 올라왔고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하고 다른 부위와 경계선이 확실하고 그래서 야 이게 얼마만큼 좋아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를 제가 저 자신도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 재생을 많이 했잖아요. 재생을 11번까지 했습니다. 환자가 저를 믿고 중간에 좋아졌다고 본인이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믿고 제가 재생치료를 더 하자 했는데 원래는 한 6번, 7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11번까지 나오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저를 믿고 나와주셨어요.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쪼여서 오랫동안 재생을 11번이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비후성 화상흉터 환자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